정치권 이슈를 직접 묻고 답하는 정치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인터뷰를 근거로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대통령실은 희대 대선 공작이라고 비판했고요. 여당에서는 민주당 연루가 의심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만배 씨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전화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혜진입니다. 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공모해서 지금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예. 김만배 씨는 신학림 씨에게 1억 6,500만 원을 줬는데 신 씨는 이 돈이 자신의 책값 명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민주주의,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가 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민의를 왜곡하고 표를 도둑질해서 정권을 결정하는 선거의 승패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선거 공작이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시도가 되고 있다라는 거, 또 그 중심에 주역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언론인 출신, 언론노조, 대한민국의 기자, 언론을 대표하는 언론노조위원장 출신이 그걸 주도했다라는 거. 네. 또 그거를 또 여타 다른 공중파라든가 지상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또 확대 정복시키고 또 정치권에서도 또 확대 정복시켰다라는 것. 그래서 지난 선거의 승패를 바꿔치기 할 뻔했다라는 것에서 정말 우리 어렵게 힘들게 피땀 흘려서 이루어놓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 선거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이 민주주의, 민주헌정의 죽느냐 사느냐라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검찰은 김만배 씨가 이제 대선 당시에 대장동 의혹 타깃을 이재명 후보에서 윤석열 후보로 돌리려고 허위 인터뷰를 네. 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인터뷰가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이제 그렇게 오래전도 아니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대장동 사건이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선거의 승패가 결정났다라고까지 이제 보는 사람들까지 있었는데 네. 격차가 좁혀져 가지고 나중에는 0.73%라는 역대 최초박빙의 승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선거가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이 초박빙으로 오는 데에는 좀 드러나고 있는 선거 공작, 이 정치 공작, 가짜뉴스, 이게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물타기하고 다시 살려내는 계기가 됐고, 0.74%를 생각하면은, 하마터면은 이기고 지는 것, 승패까지 뒤바뀔 뻔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영향을 줬죠. 예. 뉴스타파가 입장문을 내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사안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 상태입니다. 예. 근데 뉴스타파는 방송이 아니어서 방심위 심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이게 예. 과잉 심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전부터 사실 제가 좀 문제인식을 많이 느껴본 부분인데, 예. 최근에 인터넷 언론이 일반화되면서 언론이라는 것에 대한 또 기자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나 그냥 블로그 또는 유튜브도 언론을 사칭하고 신문을 사칭하고 방송을 사칭하고 기자를 사칭하고 어디까지가 언론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 어디까지가 기자고 어디까지가 아닌지에 대해서 모호해져 버렸고, 네. 그러다 보니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 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이 매체가 어디까지냐, 기자가 어디까지냐,
어디까지를 헌법에서 규정한 언론의 자유의 주체로 인정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그런 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느냐. 네. 어디까지가 언론이 아니고 기자가 자기는 자칭하지만 기자가 아니고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보장해 줄 필요가 없다고 해야 되느냐. 네. 이게 기준이 없이 가니까 가짜 그 보도도 그 부실 그 뉴스도 많지만은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당파성에 치우친 보도가 난무하고 그게 더 나아가서 이번처럼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그게 선거 공작에까지 연루가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그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자를 철저하게 단죄해야 돼.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범사회적으로 또는 정부,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지금 여당에서는 뉴스타파를 폐업시켜야 된다는 얘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의원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뉴스타파가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 편향 보도, 당파성 보도, 어느 정파에 치우친 보도를 남발해온 여러 매체라고 하는 그 매체들 중에 대표적인 매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되고 선거 공작까지 연루가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언론은 이 민주사회를 유지하는 공기인데, 거꾸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흉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법이 한다면은 이거는 폐지도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성중 의원이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이제 인터뷰를 보도한 MBC, KBS, JTBC도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또 네이버가 뉴스타파랑 제휴를 맺고 있으니까 네이버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뉴스타파라는 매체는 영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만 보도했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선거 표심에 그렇게까지 영향은 못 줬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까지 영향을 많이 주고 이게 판도를 바꾸고 박빙승부까지 가게 만드는 데는 뉴스타파의 보도를 그 몇 배로 또는 몇십 배로 확대 증폭시켜서 보도한 공중파와 또 그 종편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정치권까지 무엇보다도 이재명 후보 본인부터가 TV 토론 이런 데 나와가지고 뉴스타파 보도를 사실인 걸로 전제하고 우리 윤석열 후보한테 왜 윤 후보가 조우영 씨한테 커피를 타줬냐 이런 식으로 그래 물어붙이고 그걸 갖다가 또 그 널리 전파해 달라고 또 부탁하고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 선거판을 흔들어 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언론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선호하거나 또는 덜 선호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 가지고 정치적 편향 보도하고 어느 특정 당파에 그 정파에 선 당파적인 보도를 하고 더 나아가서 정치적 선동에 나팔 수 역할까지 하는 거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규제하고 금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또 포털도 마찬가지고요. 포털도 또 그런 그 마찬가지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보고 이거는 앞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단발성 그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피땀 흘려 이루어온 민주 헌정 체제를 수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말 저 내용이 있는 민주주의냐 아니면 껍데기만 민주주의냐 하는 걸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고 그 방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보도한 언론사들 또 네이버까지도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규명을 해야죠. 규명을 하고 책임이 있으면 또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과 여권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해서 선거 공작으로 이슈를 전환한 거 아니냐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사건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건입니다. 네. 우리 정부나 당이 만든 사건이 아니고,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사자인 뉴스타파가 스스로 사과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사건입니다. 예.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기억하지만 15대 16대 대선 때 김대엽 선거 공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작용을 해가지고
사실은 15대 대선은 30몇만 표 차이로 승패가 뒤집혔어요. 16대 대선은 50몇만 표 차이로 승패가 결정됐습니다. 네. 김대엽 공작이 없었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고 승패가 저는 거꾸로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김대엽 그때 선거 공작이 다 불법이고 또 공작이라는 게 밝혀졌음에도 승패는 바로잡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 선거 공작이든 뭐 정치 공작이든 어떻게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은 면죄부가 된다 네. 하는 게 남아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시도가 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 연루가 의심된다는 얘기도 했더라고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규명돼야 될 부분인데 그 뉴스타파의 보도는 대선 사흘 앞두고 보도가 됐지만 녹취록은 그때 사흘 앞두고 보도가 됐지만 그 기사는 그 이전에 인터뷰 기사는 그 이전에 또 보도가 됐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정치권에서 계속 그런 그 말들이 흘러나왔고 하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마치 뭐 확실하게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듯이 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윤석열 후보를 TV 토론에서 단정적으로 그냥 막 몰아붙이고 그렇게 한 걸 보면은 이분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측에서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까지 들기 때문에 네. 또 무엇보다도 그 뉴스타파 단일 보도면 이렇게까지 선거에 영향을 안 줬을 텐데 그렇게 선거판을 흔들어 놨던 거는 이재명 후보를 앞세워서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이걸 전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진상도 규명이 되고 네. 책임도 좀 따져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 대통령실이 희대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예.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자신한테 조폭 자금 20억 원을 줬다. 이런 게 진짜 선거 공작이다. 적반하장 후한무치의 대표적 사례라고 맞받아 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거는 이번 이 사건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범이 될지도 모르는 분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범이요. 이재명 후보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드러나 있는 이제 공범은 김만배 씨하고 신학림 씨지만은 조사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 또 어떤 혐의가 드러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서 그걸 뒤집게 하고 물타기 위해서 좀 선수를 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뉴스타파 보도만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그냥 그 단발성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던 걸 갖다가 온 나라를 뒤흔드는 이슈로 만드는 게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또 일부 공중파 또 종편 이런 데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 대해서도 진상이 또 책임이 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허위 보도나 악의적인 행위가 단 한 번이라도 적발이 되면 이제 퇴출을 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예. 정부가 좀 비판 언론을 이런 방식으로 옥죄려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언론이라고 하면서 우주성격으로 아무나 그냥 그 인터넷 사이트 하나 만들어 놓고 언론을 사칭하고 기자를 사칭하고 하면서 언론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서 기존의 정통 언론조차도 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그게 좀 말씀드린 대로 가짜뉴스의 그냥 진원지로 작동을 하고 선거 공작까지 연루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권리 또 그걸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언론에 대한 분명한 제도가 정비가 되지 않으면은 언론도 완전히 진흙탕에 빠질 것이고 네. 진흙탕에 빠진 언론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질문도 드려보고 싶은데요. 민주당 서른 의원이 어제 대정부 네. 질문을 하면서 최상병 네.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 탄핵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요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 경우에는 지난번에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 민주당 내부의 이탈표가 많이 나왔고
그 뒤에 민주당 안에서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발언들도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당 안에서 이미 정치적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이렇게 코너에 몰리면서 말이나 행동이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그렇게 극단적인 그 막말이나 그건들이 나오니까 국민들 이게 둔감해져가지고 웬만한 그 막말이나 그건에 대해서는 느낌도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정도로 그 검도를 넘어선 발언들이 난무한다고 보는데 이거는 우리로서는 특히 불쾌한 거지만은 역설적으로 보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처한 위기 상황을 또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와이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